네, 2023년 2월 21일 이정훈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윤석열 대통령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바람에 걸리지 않는 그물처럼, 천둥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리얼미터가 2월 13일부터 17일 사이 2,500여 명을 조사한 여론조사 발표했습니다. 민주당 지지율이 39.9, 40%죠. 국힘당 45.0, 5%, 5.1% 포인트 차이입니다. 오차범위 바깥이죠. 국힘당 지지율이 확실히 올라갔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가 당대표로 취임했던 것이 작년 8월인데 그리고 이제 10월 달엔 49.2%로 올라갔었고, 이재명 지지율 계속 40% 유지하다가 민주당 지지율이 40% 이하 39.9%로 떨어졌습니다. 호남에서도 많이 떨어졌네요. 이재명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고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뭐 이거에 대해서 민주당은 지금 3월 8일인가 국힘당 대표를 뽑는 선거가 있으니까 컨벤션 효과로 그런 거다라고 하는데, 저는 사실 그거는 오히려 국힘당의 마이너스 효과고 이재명을 구속하는 쪽으로 가는 이런 것들이 영향을 더 끼치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이재명 방탄을 하는 거는 작년 검수완박법안 만들어서 검찰 무력화한 거랑 비슷하거든요. 검수완박을 추진했을 때 오히려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졌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재명을 붙잡고 보호하는 게 아니라 쫓아내버리는 게 훨씬 나아요. 근데 붙잡고 있거든. 이유는 요 앞에 방송에서 설명을 여러 가지로 돌려서 했습니다. 공군 1호기, 2호기가 모두 출동한 대한민국의 정치인은 물론 기업인까지 모두 끌고 문재인 대통령이 18년도 9월 달에 이북을 방문했죠. 그때 도대체 북한에 뭘 갖다 줬길래, 이제 저도 좀 독자들의 반응을 보면서 감을 잡았습니다. 북한이 그 전 인민을 동원해서 버섯을 2톤이나 줬거든요. 우리나라 시가로 따지면 2억 원 된다, 6억 원 된다 그러던가? 그거 누가 계산해 주시던데. 북한이 어떻게 6억 원이나 되는 돈을 우리한테 물량을 선물로 주겠습니까? 뭐 갖다 준 게 있으니까 하겠지. 그리고 뭡니까? 노래도 부르고, 김정숙 여사. 북한서 노래 부르면 돈 줘야죠. 우리나라도 노래 부르면 돈 주는데, 돈 내야 되는데. 백두산에도 갔다 오고.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조사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게 되게 되면은 왜 그 시점에 이재명이는 경기도지사였는데 문재인과 같이 이북에 못 갔느냐. 그리고 따로 쌍방울을 통해서 방북을 이화영과 추진했느냐. 이제 이런 것들이. 근데 지금 이재명은 그때 따로 방북을 하기 위해서 800만 불 내서 1000만 불, 최소한 300만 불을 이북에 갖다 준 거는 분명하죠. 그런데 그럼 문재인은 공짜로 갔겠느냐. 이런 것들이 쭉 의심스러운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재명을 수사하고 나서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의 방북 돈에 대한 수사를 한다면 저는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은 더 떨어질 것이다. 국민들은 명확한 걸 원하거든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이 좀 힘들겠지만 나중에 어떤 대가를 치를지 모르지만 가라, 사정을 해라라는 겁니다. 지금 유시민이라고 하는 이 꾀가 많은 사람, 이 사람은 뭐 기자들 사이에서는 참 말이 많죠. 옛날에 프락치 사건으로 코너에 몰렸을 때는 사과한다 하고 나서는 엘리베이터에 타서는 다른 소리를 하는 걸 우리 기자가 딱 목격하고, 야,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구나, 이렇게 한 적이 있다는데, 참 그런 사람입니다. 아주 자기가 불리하면 납작가 엎드리고 조금만 틈이 나면 아주 뭐라고 좀 나불나불 대는 사람이죠. 유시민 씨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했다라고 주장하니까 홍준표 대구지사가 유시민 특유의 상상력이다. 웃기지 마라. 단임제 대통령 시스템에서는 정적이 있을 수가 없다. 뭐 대통령이 또 연임을 하거나 또 뭐 의원 내각제처럼 계속 뭐 해야만
다시 또 집권할 수 있어야 정적이 있는 거죠. 한 번 하면 끝인데 라고 하면서 윤 대통령은 정치주의자가 아니라 법치주의자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정치주의라는 거는 이렇게 법보다는 정치가 상위 개념이죠. 그래서 법으로는 이런데 정치로서는 풀어주고 하는 게 많은데 사실 우리는 정치주의가 너무 세서 문제입니다. 법대로 해야 됩니다. 법대로 하고 아주 예외적으로 정치를 해야 되는데 늘 이렇게 대통령실에 있거나 이런 사람 만나보면 정무적인 판단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다 이건 이렇게 가야 되는데 절로 가버려요. 아주 많이 봤어요. 박근혜 정부 때도 그랬고. 그래서 일이 꼬입니다. 문재인 정권도 그랬고. 지금 북한에 돈 퍼다준 게 있다면 잡아놔야 됩니다. 무조건. 지금 북한이 ICBM은 미국 쏘고 전술핵은 우리나라 공군 비행장당 4발씩 쏘겠다고 선언했잖아요. 그 돈이 어디서 났겠어요? 이북 갈 때마다 갖다 바치는 돈, 뇌물, 그런 거 아닙니까? 그 자들을 왜, 더군다나 대한민국 공무원도 아니고 이북 간부들한테 뇌물을 갖다 바쳐. 잡아넣어야죠. 문재인이 아니라 문재인 할아버지도 잡아넣어야죠. 이거를 정치주의로 봐주면 안 됩니다. 제가 이제 이것저것 공부를 해봤습니다. 정치학도 공부해보고 또 국제 정치사를 하다 보니까 중국 역사를 좀 보게 됐어요. 우리 역사는 자료가 적은데 사마천 사기 이후에 나온 중국의 정사들을 제가 필요에 의해서 보다 보니까 거기에서 그걸 보다 보게 되면 되게 전쟁사니까 전쟁사를 공부하다 보게 되면 중국의 그 병서를 또 안 볼 수가 없죠. 병서를 보다 보면 국가를 운영하는 법가 사상을 또 안 볼 수가 없죠. 저는 어릴 때 저희 선조가 퇴계입니다. 그리고 저랑 가까운 같은 파의 이육사가 있습니다. 육사하고 퇴계를 의식해서 약간 더 유교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는데 공부하면 할수록 국가를 운영하는 학문은 법가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걸 제가 인정하는데 세월이 오래 걸렸어요. 그러면 유학은 뭐냐? 유학은 신화를 만드는 학문이다. 내가 통치자라면 내가 통치 혼자는 못하잖아요. 심부름꾼이 필요한데 심부름꾼을 뽑는 최고의 학문으로는 유학이다. 내 심부름 할 사람들은 인격자인 게 좋으니까 그래서 이제 인격을 도야를 위주로 하는 유학을 과거 시험으로 봐서 또 그렇게 정직한 사람들이 관료가 돼야만 나라를 다스리기 좋으니까 유교가 보편적인 정치 학 교과서이자 어떤 철학 교과서가 됐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진짜 국가를 이끄는 거는 법가 사상이다. 그리고 유럽에 가게 되면 마키아벨리의 군주론, 거기서부터 서양 정치학이 본격화되지 않습니까? 그 이전에 있었던 로마 카톨릭의 성경 같은 거는 거기서 많은 지혜는 갖고 오지만 그게 정치학은 아니거든요. 국가를 운영하는 중세의 로마 교황 시절이라든지 그런 거는 어둠의 시절로 보지 않습니까? 르네상스 이후로부터 근대화가 됐다고 보거든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유교에 너무 젖어 있어요. 조선일보의 송의달 기자라고 있습니다. 좀 아는 친구입니다. 이 친구 장모님이 굉장히 유명한 분이죠.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송의달 기자가 원래 외교학과 출신으로 경제부 기자를 오래 했는데 요즘 굉장히 폭넓게 사람들을 만나서 그 전에 조선일보의 최보식 기자라고 있었죠. 굉장히 좋아하던 동기 기자였는데 그 친구 뒤를 이어서 아주 재미있는 인터뷰를 많이 쓰고 있는데 42살 그럼 몇 년생인가? 80년대생인가? 42살 80년생쯤 되겠네. 임건순 씨라고 서울대 시립대를 나와갖고 동양학을 공부하는 학자입니다. 임건순 씨 42세. 송의달 씨는 거의 지금 60이 다 된 그런 아주 노련한 기자인데 임건순 씨를 만나서 인터뷰를 했어요. 제목이 이렇게 뽑았어요. 문재인 정권은 좌파 10%의 놀이터였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겉으로만 근대화됐고 속은 유교와 무속이 판치는 사회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좌파는 상위 10% 노동자 특권 계급이 판을 치는 그러한 좌파 세상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즉 무속과 유교가 판을 치는 사회다. 그러면서 이 임건순 씨는 법가와 무인들을
우대해야 된다. 그들을 무시하면서 조선은 무너졌고 지금도 무너질 수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네, 맞습니다. 국가는 법가나 무인들이 세우는 겁니다. 왕건도 그랬고 그 다음에 이성계도 그렇고 무인들이 나라를 세웁니다. 나라를 세우고 난 다음에 유교를 공부한 사람들을 신하로 뽑아서 나라를 통치하죠. 그래야 안정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문치주의로 흐르는데 국가는 원래 핵심은 무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를 움직이려면 군율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법가 그리고 병가 사상으로 하는 겁니다. 손자병법, 무경칠서를 읽고 하는 겁니다. 프린스, 군주론을 읽고 하는 거지. 다만 이제 유교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 기록을 남겼고 신하로서 하니까 그분들이 쓴 사기 등 그 수많은 책들을 보면서 지혜를 빌려오는 거죠. 지금 아까 홍준표 지사가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주의자가 아니라 법치주의자라 그랬는데 법치로 가야 됩니다. 인정사정 없이 쳐야 됩니다. 주원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랬던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는데 막내로 태어납니다. 막내로 태어나면은 아버지 엄마가 그때는 뭐 나이 50을 못 살 때인데 한 40쯤에 나버리면 좀 크다 보면 엄마 아버지 죽어버리잖아요. 그럼 얘는 죽는 거지 뭐. 살기 힘든 거지. 근데 이제 큰형이나 뭐 누나는 시집 가면 그만이니까 큰형이 이제 키워주면 그나마 크는데 큰형도 그때쯤 되면 자기 자식이 있잖아요. 이때는 삼촌하고 조카가 나이가 비슷하거나 오히려 삼촌이 어리면 큰형이 누구 키우겠습니까? 자기 자식 키우죠. 그럼 동생은 어떻게 해요? 버리죠. 못 키우죠. 근데 어떻게 됐는지 이 부모는 힘이 없었는데 형이 그랬는지 절에다 보내버립니다. 근데 이 재능이 DNA가 좋았는지 절에다 보낸 건 참 잘한 거죠. 그 삼국유사를 쓴 이련 스님이 호르몬이었다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분이 그때는 여성이 취업을 해서 돈 번다는 건 어려우니까 먹고 살기 힘드니까 아주 어린 나이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절에 보내버리죠. 그리고 이제 본인은 혼자 어떻게 하든 사는 거고 애는 교육시킬 능력도 없고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여성이 배운 학문이 없으니까 가르칠 수도 없잖아요. 경제력도 딸리지만. 근데 절에 보내면 불경을 통해서 한자를 배우고 뭘 배우고 굉장히 많은 지식과 지혜를 배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련 스님이 군위 지역에서 큰 스님이 나중에 돼가지고 삼국유사를 쓰는데 나중에 이 책이 나왔을 때 우리나라에서 이 정도 큰 스님이면은 고려에서 국사나 왕사가 돼야 되는데 그런 기록이 없어서 이련 스님을 허구의 인물 이거 혹시 위사 아닌가 의심을 했는데 나중에 찾아보니까 이 이련 스님이 어머니가 나를 절에 보냈기 때문에 내가 공부할 기회를 가졌고 세상을 깨닫고 역사책을 쓰게 됐다. 그래서 고려의 수도인 개영으로 오지 않고 고향에서 평생 어머니를 이렇게 모시고 왕사나 국사를 안 했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모자 관계가 더 좋아지고 이제 그렇게 됐다고 돼 있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주원장도 절에 보내니까 거기에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 세상을 터득하는데 그러다가 이제 백령교도난이 일어날 때 거기에 참여를 하죠. 그 줄충한 뭐 그때야 뭐 동자승 단계였으니까는 처음에는 소대장 정도 역할하다가 리더십이 있으니까 중대장 뭐 하다가 쭉쭉쭉쭉 크면서 거기서 리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도를 이끌고 결국은 원나라가 말기에 뭐 시끄러울 때 그때 이제 뭡니까 그 무슨 병이 돌았죠. 패스트가 돌았을 때 흉년일 때 원나라가 물러나니까 그 난리를 통을 붙잡 뚫고 나와서 명나라를 세우죠. 그래서 이 양반은 불경을 공부했지만 정식으로 공부한 적이 없어서 이 글을 쓸 줄 몰랐대잖아요. 근데 사람 관계라든지 이건 귀신처럼 머리는 좋으니까 알아봐가지고 자기가 쭉 할 때 집권을 하고 나니까 원나라 세력은 몽골인들 아니에요. 몽골인들이 나가니까 중국의 한족 똑똑한 사람들이 확 와서 옹립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을 신하로 써서 명나라를 만드는데 이 자기가 혼자 힘으로 원래부터 부자도 아니고 있는 집안도 아니잖아요. 왕건이나 이성계는 원래부터 세력가였지만 그러니까 막 붙여서 만든 거 아닙니까? 통일하고 난 다음부터는 이 사람들이 다 힘을 쓰니까 어떡합니까? 다 죽여버리잖아요. 몇만 명을 죽여버려요. 그러면서 권력을 강화하니까 오히려 명나라 백성들은 좋아했죠. 철저하게 법가사상입니다. 철저하게 법가사상이고 그러한 주원장이
그때 이성계가 세운 조선에 대해서도 이게 우리말을 들을지 안 들을지 의심을 해가지고 조선이 우리가 고려가 원에 굴복한 것처럼 너희한테 잘하겠다. 근데 우리 치지 마라. 독립을 유지해달라고 막 그러니까 그러면은 뭐 니네 갖고 있는 말 몇만 마리 보내봐. 니네들이 갖고 있는 병장기 쇠붙이 얼마 보내봐. 뭐 계속 이런 욕을 합니다. 그걸 이성계하고 그 아들 이방원이 열심히 따랐기 때문에 조선의 독립을 승인하면서 조공국가로 존속하게 해주는 거죠. 네. 주원장이 철저하게 법가 사상이었고 병가를 따랐다. 대한민국도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이런 사람들은요, 그 명분주의자들이 아닙니다. 좌파들이 무슨 뭐 인민을 위한다라고 하면서 명분으로 가지.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은 아니었어요. 철저하게 병가, 법가, 군주론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아주 실용주의자였죠. 근데 이게 좌파들이 들어서면서 뭐 없는 사람을 위해야 된다, 뭐 어쩐다고 말은 번들을 하지만 사실은 그 안에 있는 노동 귀족들, 민노총의 간부들이 월봉이 몇 천만 원이죠. 법카는 무한대로 쓰고. 그러니까 월급이 뭐 몇억 원대죠. 웬만한 대기업 간부들, 임원들 못지 않아요. 차도 있고. 그래놓고 옷은 험불하게 입고 다니면서 그럽니다. 옛날에 무슨 시민운동에서 대한민국 서울시장을 했던 어떤 변호사가 바로 그렇게 산 사람이에요. 무슨 재단도 만들었죠. 그거는 그들의 친구들이 잘합니다. 그래서 그게 돈벌이 수단으로 이렇게 험불하게 하는 건데 그게 속아요. 코스프레 하는 거지. 그렇게 해서 유교적 정신을 퍼뜨려 놓고서는 자기는 잘 사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이 허위의식을 잡지 않으면은 대한민국은 이게 이제 언제부터냐? 김대중부터 계속 그들은 이제 명분을 떠들고, 뭐 김영삼도 그랬고, 노무현도 그렇고. 그래서 자기네들이 이렇게 험불한 걸 보이다 보니까 아주 이 쇼를 잘 만드는, 뭐 밤에 무슨 행사를 하고, 대한민국 호국영령 돌아오시면 밤에 이렇게 맞고 하는 행사를 벌이게 되는 거죠. 쇼. 이 제일 잘하는 게 이제 이북의 김정은 그 집단이에요. 그런 겁니다. 자, 이래서 법과 병가 사상이 상당히 국가를 재건하기 위해, 그러기 위해서는 법치를 해야 됩니다. 제가 rule of law를 해야 되는데, 이 명분주의자들은 rule by law로 통해서 변칙적인 독재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rule of law가 법치인데, 법치를 해야죠. 홍준표 시장도 윤석열은 법치주의자고 법치를 해야 된다. 이재명 구속 결정한 것도 제가 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법치죠. 힘이 딸려서 못하면 그건 그 다음 문제고 법대로 치는 겁니다. 그 다음 문재인 씨가 대한민국 돈을 이북에 갖다 퍼주고 어쩌고 저쩌고 했다. 그것도 쳐야 돼요. 사정없이. 이렇게 하면은 국민들은요, 아까 주원장이가 독재를 할 때 백성이 싫어할 줄 알았죠. 올라갑니다. 박정희라는 사람이 5.16을 해서 총팍 만들고 나왔지 국민들은 두려워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박정희가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믿고 똑똑하다고 하는 중령급 장교들을 모든 부서에 다 보내서 감찰하고 감시하게 하고 부정부패 쳐내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박정희 지지율이 올라가서 선거로 했을 때도 이기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백성들은요, 명분뿐인 유교주의, 무속주의가 아니라, 정치주의가 아니라 법치주의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윤석열이 법치주의로 간다고 하니까 무쏘의 풀처럼 흔들리지 말고 꿋꿋이 혼자서 가라. 바람에 걸리지 않는, 틀렸습니다.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천둥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이것이 이재명과 윤석열, 그리고 저 썩어빠진 주석파들을 정리하고 대한민국에 사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 세력도 나중에 분명히 부정부패하니까 그때는 또 쳐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사회는 리뉴얼, 개혁하면서 가는 겁니다. 윤 대통령이 굴하지 않고 이재명 구속 결정했으니까, 제가 했으니까 쳐내고 문재인 수사하고 그렇게 가면은, 그러면 자연스럽게 대한민국 사회는 발전할 수 있습니다. 저희 짧은 역사관을 토대로 말씀드린 저희 의견이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